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큰 채소보다 네. 이런 작은 새싹 채소에 훨씬 더 영양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도 쉽고 영양도 풍부해서 쉽게 초보자가 재배를 하시면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음식점마다 새싹 채소 가지고 요리하는 집들 많잖아요. 제일 최고는 새싹 비빔밥. 그게 제일 흔하죠. 그렇죠. 새싹 비빔밥을 집에서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하게 이제 꼭 채소를 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키운 거니까 어디에나 즉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싹 채소기 때문에 새싹 비빔밥이 아니라 그냥 새싹 주스가 될 수도 있고요. 새싹을 그냥 고추장 같은데 무칠 때 다른 채소랑 어떤 같이 먹는, 곁들여 먹는 어떤 육류랑 같이 무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채소가 들어가는데 어떤 요리에나 대체할 수 있는 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인데 그것도 우리가 새싹 채소 중에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새싹 채소처럼 싹을 길러서 먹는 채소인데 새싹 채소는 이런 일반 채소의 씨앗을 기르지만 콩나물의 재료는 뭘까요? 뭔지 아시죠? 콩나물의 재료는 당연히 콩입니다. 예, 콩이죠. 콩인데 콩 중에서 콩나물을 기르는 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작은 그런 쥐눈이 콩이라는 콩과 콩나물 콩 이런 콩들로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콩나물하고 비슷한 그 숙주나물. 숙주. 혹시 숙주나물의 재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숙주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숙주는 아니고요. 녹두라는 콩이에요. 네. 창피해. 그래서 녹두도 콩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재배가 잘 되는 편이고 그런 두 가지 나물 정도는 집에서 아주 손쉽게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콩나물 가지고는 어떻게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네, 콩나물은 이제 담가주고 바로 재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7, 8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얘네가 좀 1.5배가 이렇게 불어나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상태에서 재배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예, 재배를 시작하시는데 구멍을 내준 우유팩 안에다가 이제 이거를 부어줍니다. 지금 물이 흐를 수 있어서 구멍은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물이 빠지고 이 안에서 재배가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집게로 잡는다던가 어둡게 해서 주방 근처에 두고 주방 근처에 두는 이유는 이제 물이 쉽게 빠질 수 있고 물이 흐르는 공간이니까 그쪽에 재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송곳으로 촘촘하게 구멍을 내주시고 물을 계속 주시면서 재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 시작 단계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자라면 새싹이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눈이 나와 있는 꼬리 같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콩나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하루 이틀 자라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자라면 이거는 그냥 일반 그 노란 콩나물 콩으로 재배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우유팩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 마트에서 사다가 넣으신 건 아니죠? 네, 이게 재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작아요. 마트 콩나물보다는. 꺼내서 봐도 되나요? 네, 조금 좀 작고요. 이렇게 작은 상태로. 이야, 귀엽게 생겼네요. 네, 짧게 재배가 되고요. 보통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더 기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더. 그러면 맛이 없게 되니까 좀 짧은 상태에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이 콩나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가정에서는 최대 일주일이고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5일에서 6일 사이가 가장 맛있게 재배가 되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화분에 키운 숙주나물이에요. 이게. 네, 숙주나물도 5일쯤 자라면 맛있게 재배가 되고, 저는 이제 콩나물이 조금 더 많이 키우시는 작물이어서 콩나물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오히려 숙주나물이 훨씬 더 재배가 쉽고 누구나 키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콩나물보다는 숙주나물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요 씨앗을 넣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싹이 트고 막 이게 막 자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저처럼 하는 분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이걸로 또 시원하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이야, 정말 이거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박희란 씨의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를 알아봤는데요. 박희란 씨의 그 베란다 텃밭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주부 9단만이 알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더 있다고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가보시죠. 베란다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3월 쌀쌀한 꽃샘추위에도 여전히 싱그러운 박희란 씨네 베란다 텃밭. 그 미스터리한 비법은 다름 아닌 겨울철 쓰고 남은 바람막이 비닐? 이거는 베란다에 비닐하우스를 만든 거거든요. 스티로폼 화분에다가 나무를 네 군데에다 꽂아주고요. 비닐봉지 큰 거 한 겹 이렇게 덮어주세요. 햇볕은 들어가고 바람이나 이제 찬 기운은 막아주는 작은 비닐하우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뽁뽁이 버리지 말고 채소에게 양보하세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페트병, 종이가방, 휴지통까지 기상천외한 화분들. 아이스크림 이것도 되나요? 네, 이것도 화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잘 서 있게 되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더니 생활 쓰레기들이 박희란 씨 손만 거치면 순식간에 텃밭 화분으로 변신하는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또 돈이 들지 않는 경제적인 베란다 텃밭 가꾸기법. 하나 더 공개해드립니다. 냉장고에서 파인애플을 꺼낸 박희란 씨. 네, 이 파인애플로 다시 또 파인애플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파인애플로 파인애플을 키운다? 그 비밀은 우리가 파인애플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잎부분에 있었습니다. 밑에 잘라낸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뿌리가 나오는 이 테두리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밑으로 뿌리가 내려와요. 파인애플 꼭지를 다시 흙에다 심어주시면 이제 파인애플이 위로 올라와서 자라게 되죠. 하지만 파인애플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2년은 걸린다고 하니까 인내심 강한 분들만 도전하세요. 네, 주부 9단 박희란 씨의 베란다 텃밭은 저렇습니다. 그래, 저 그 생각했어요. 돈도 안으로 잘라서 심어놓으면 또 이렇게 또 뿔고뿔고 하면 이 채소들처럼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이. 채소를 키우는 것도 돈 버는 게 되실 수 있는데요. 아, 네. 말씀하신 그럼요. 거랑 비슷한 아주 유사한 게 대파잖아요. 네. 대파는 구입해서 심어두면 여러 차례 다시 순을 잘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흙, 그리고 뭐 네. 이런 거 담을 수 있는 페트병 하나. 네, 그렇게 그리고 하시고 파. 가장 요거는 중요한 뭐예요? 게 이렇게 뿌리가 달린 파인데요. 이거를 이제 잘라주셔야 여기에 심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꽂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관용으로 쓰실 때는 전부 다가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재배를 해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뿌리만 이제 다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배 이렇게 심는 게 어렵지 정말 않고요. 쉽네요. 넣으시면 쏙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재배하기 쉽고 네. 돈 많이 안 들고 네. 뭐 이게 뭐 최고죠. 뭐. 네, 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은 얼마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대충 집에서 좀 재료를 쓸 수 있을 만큼 자라요? 네 지금 일주일 정도 재배를 한 모습이고요. 지금 5cm 가량 이제 싹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일주일 이 지난 정도 모습이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한 보름 이상 예. 재배가 된 모습이어서 지금 20cm 정도 예. 지금 키가 자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이게 자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의 용도로 처음 샀을 때 그냥 꽂아두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차를 이렇게 파를 가위로 잘라내시고요. 이거를 요리에 사용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5번 이상 이제 다시 대파를 리필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신비하다. 이 파가요,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요, 파가.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파는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써야 될 음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상으로도 좋지만 엄마의 어떤
이제 요리를 돕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이한테 가서 대파 좀 따올래? 수확해 올래라고 사올래가 얘기를 할 수도 아니라 있죠. 뽑아올래? 네, 잘라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자르기도 쉽죠. 가위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아이도 자기가 수확한 거는 또 잘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대파가 특히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채소를 좀 더 많이 먹게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대파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나리 한번 재배해 볼까요? 네, 미나리는 물에 꽃처럼 예. 꽂아서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미나리를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마디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마디가 보이실 아,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마디를 물에다 꽂아주면 그 마디 부분에서 뿌리가 나게 되고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길쭉한 컵이나 화병에 네. 이제 꽂아주시면 되고요. 잘라 드시게 되면, 가위로 잘라 드시게 되면 또 중간에 마디 부분에서 계속 순이 나와서 또 몇 번 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두세 번 이상 잘라서 계속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미나리도 참 많이 활용하는데 말이죠, 요리에서. 그렇죠. 이게 또 사자니 그렇고 또 안 넣자니 그렇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나리잖아요. 아, 미나리까지 살펴봤습니다.